수요일까지 윤석열 탄핵 선고 일정을 안 정하면 헌재가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 27일 그러니까 목요일이겠네요. 예, 목요일 이들 총파업에 들어간다. 예, 이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민주노총도 헌재의 시간이 빨리 좀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 또리또따님은 경주 시민으로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경주 시민 경주 시민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이시죠. 민주당 박균택 의원 오랜만에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백혜련 의원은 괜찮습니까? 예, 그 오늘 국회 뭐 출석을 했는데 예, 괜찮다고는 합니다만은 얼굴에 맞죠. 멍이 좀 안 들었으면 좋을 텐데 맞으셨네. 하루를 지나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위험했어요. 예, 영상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아, 예. 진짜 눈부위에 맞죠. 예, 지금 보시는 장면 오늘 헌재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저렇게 아파요. 저렇게 멍이 들 수 있어요. 저 날계란으로 탁 맞으면요. 네. 예, 백혜련 의원입니다. 내일이 돼봐야 멍이 들지 안 들지 예. 알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경찰이 뭐 나름 지금 뭐 헌재 앞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헌재 바로 앞에 그 윤석열 지지자분들이 있는데 기자회견 형식이라는 이유로 그 명목으로 거기에 이제 철수를 안 하고 그대로 있고 경찰도 뭐 기자회견 형태다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고요. 기자회견을 가장한 상태로 집시법을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이 조금 더 경비를 좀 강화해 줄 필요가 있고, 사실상 그 기자회견이 아닌데 저런 식으로 뭐 욕설과 폭언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그 상황을 내버려 두는 거, 이건 조금 무책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사실상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될 텐데. 예. 근데 왜 저렇게 바로 그 정문 앞에서 예. 계속 그렇게 농성하다시피 하면서 욕설, 폭언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무섭다고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는데 예. 왜 저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예, 경찰의 책임입니다. 예, 예. 경찰의 책임이고요. 그 오늘 나온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한덕수 총리권을 월요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 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뭐 윤석열 선고하고 어떻게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이제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갖는 느낌으로는 다 느낌이죠, 뭐 지금. 느낌인데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하기 전에 대행 체제, 한덕수를 복귀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최상목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그 토목 작업이라고 할까요? 정리 작업을 먼저. 그걸 먼저 해놔야 어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을 파면 결정을 했는데 대행은 한덕수가 하는 거냐, 최상목이 하는 거냐, 또 최상목은 또 탄핵이 될 것이냐, 이런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놓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파면 결정도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중에는 이거 다 느낌입니다. 예. 당연히 뭐 느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뭐 지금은. 다음 주 중에는 그러면 월요일에 한덕수니까 주중에 한 목금이든 하여튼 윤석열 건도 선고가 되지 않을까. 기대 섞인 전망. 물론 뭐 화요일 날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하루 사이에 그걸 하기는 조금 빠른 감이 있고 아마 뭐 수목금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수요일 날 그 이재명 대표님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헌재가 뭐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지만, 혹시 중요한 이슈가 또 두 개로 그 한꺼번에 또 터졌을 때 또 뭐 국민들 그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조금 뭐 그 다음 날 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시는 못할 텐데 주 후반부가 사실은- 더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혼란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뉴스가 동시에 두 개 터지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님 그런 그 선고 날짜 이런 거 상관없이 수요일이라도 뭐 화요일이면 더 좋고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이론적으로는 그러한데 아무튼 헌법재판관들이 그 수요일에 있는 그 이재명 대표 선고도 고려를 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또 고려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재판 결과를 감안해서 날짜를 잡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니지만, 일자가 겹치는 것은
또 피하려고 할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주 후반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목금 쪽으로, 예, 예. 예, 아니면 수요일에 그냥 하나는 이재명, 하나는 윤석열 해가지고 그냥 다 동시에 그냥 하는 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사실은 이슈가 많냐 적냐가 아니라 예, 말씀하신 대로 빨리 이 체제를 어떻게 좀 수습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건데. 그렇죠. 예,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하느냐, 윤석열 피청구인을 먼저 선고하느냐, 이것도 헌재가 고민하는 그 쟁점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날짜가 정해짐으로써 어쨌든 뭔가 그래도 물밑에서나마 계속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윤석열 그 선고도 얼마 남지는 않았겠구나. 가시권에 라는, 들어왔다. 예, 예. 그런 좀 그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뭐 만장일치가 아니라 정말로 이견이 있는 사람이 있긴 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어떤 토론이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 뭐 이것도 다 뭐 뇌피셜이고 느낌입니다만 예.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뭐 각하 주장을 하는 아. 이유도 일사부재이다. 내란죄와 내란 행위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뭐 동일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예.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또 그 어떤 실체로 들어가면은 한 6개 정도의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기업 발동이 정당했는가, 국회 점령이 타당했는가, 포고령. 선관위 점령, 포고령, 또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의견이 뭐 8명이 다 합치되지 않다 보면 계속 6대2로 투표고 가느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7대1, 6대2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고 보고, 또 한덕수 선고와 윤석열 선고는 어느 것이 먼저인가, 이런 것들도 쟁점이었을 거라고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하는 걸로 결정이 났지만 좀 쟁점이 좀 그런 것을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봤던 입장이 뭐냐면 한덕수 총리도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먼저 선고를 하다 보면 윤석열 그 파면 결정의 어떤 그 힌트? 좀 힌트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럴 거라는 그런 고민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 어쨌든 안정성을 먼저 택하느라고 뭐 대응 체제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설명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헌재에서는 뭐 그것도 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회적 혼란과 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늦추는 거는 예.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 안정성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저는 하루하루가 어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과정이었고, 또 외국의 그 어떤 그 우리 뭐 투자 문제라든가 그렇죠. 주식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혼란 문제, 또 뭐 외교 무대에서의 대응 문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은 그 윤석열을 파면한다, 딱 내자를 원하는 것인데 헌법재판관님들이 보는 또 기준은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시비거리고, 또 실체적 그 요건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야지 뭐 6개 중에 그 나머지 무시하고 한두 개로만 파면해도 되지 하고 나머지를 버려버릴 수도 없는 것이 예. 또 그분들의 또 책임감이다 보니까 음. 국민들이 갖는 욕심과 그분들이 갖는 욕심, 좀 목표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거 사례랑 조금 비교하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 건은 좀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다라고 했던 게 사실 초기에 맞아요. 많은 이제 법률가 분들의 이제 말씀이셨는데 2말 3초 얘기 나왔었죠. 네. 예. 그런데 이 평의가 쟁점을 뭐 아무리 정리를 한다 그래도 이게 좀 더 단순하다고 했던 이것이 더 오래걸리다 보니까 박근혜 때 비교해서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불안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명확한데도. 네. 맞습니다. 음. 저도 이거 뭐 볼 게 뭐 있나, 국민이 비디오로 다 봤는데 그렇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정말 3월 초면 될 것 같다. 늦어도 3월 11일 화요일일 거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게 이제 결국은 달리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심정은 뭐 당연합니다만은 아마 저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저는 실체 판단에 대한
견해는 8대 0으로 나올 거라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예. 어쨌든 밖에서 저렇게 저항하는 세력이 옛날과 달리 너무 커졌다는 것, 네. 승복하지 않는 세력들이 저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 헌법재판관들을 좀 움츠리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소소한 것까지 신경 쓰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건 사실이죠. 예. 예. 그 세력은 근데 늦어질수록 더 커지잖아요. 오히려 더 키운 거죠 이게 늦어지면서. 예. 2말 3초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성도들의 마음이 오히려 국힘 지지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오늘 헌재 앞에 아까 그 백혜련 의원이 그 날계란 맞는 모습도 보고 왔는데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그 바로 앞에 또 있었나 봐요. 아, 잠깐 그래요? 좀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보고 올까요? 기자회견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당직자들이 1인 시위도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다 불법이야, 다 불법. 다 불법이야 이거. 보세요. 얼굴 맞으니까. 안 맞아. 지금 안 맞잖아. 지금은 안 맞는데 아까 맞았잖아. 오 의원님. 반말이야 이씨. 오 의원님. 너는 위아래도 몰라? 야 이 새끼야 너는 위아래도 몰라? 나오세요. 절로 가. 부끄럽지도 않냐? 누구한테 의원님들 다 빠지세요. 의원님들 다 빠지시고 여기 불법 체증해야 돼요. 여기 오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추경호가 이렇게 망가졌어? 예. 야 이렇게 망가졌구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렇죠, 의원님? 예. 추경호가 저 내란 옹호 세력들 저 처벌 받아야죠. 반드시 저건 용납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진만 봤을 땐 구별을 못할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게 기자회견 사이에 있었는데 근데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 때 해제를 방해하려고 국회의원들을 그 국힘 당사로 당사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끝까지 더 저러는 모습을 보면 내란 옹호 세력들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저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긴 합니다. 아, 예. 네. 어제 저희 서영지 기자한테서 들었잖아요. 네. 60여 명이 그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근데 방금 저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서 저렇게 하고 그 방해하는 분들이 몇몇 계셨고 시민분들은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었던 거죠. 아까 모습을 보면 그 아까 그 김용만 의원하고 설전을 벌이는 시민도 봤잖아요. 예. 그 뒤에 헌재 아마- 앞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민주당을 얘기인데 방해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닐 거고 습관처럼 일인 상식적으로 하던 짓들이겠죠. 예. 아 그런데 그 또 하나의 쟁점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그러면은 탄핵할 거냐 이게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쟁점이 되었다고 들었고요. 당내에서도 의견이 뭐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만 절차와 시기는 더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열어둔 형태인데 예. 근데 또 이렇게 한덕수 선고가 월요일에 나니까 이것도 변수가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국민들 보시기에는 답답할 겁니다. 네. 왜 저 범죄자를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 헌법도 어기고 법률도 어기는 최상목 그렇죠. 저런 무책임한 공직자를 왜 그 자리에 계속 놔두느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박수산 씨는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최상목 대행을 저는 더 싫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러시군요. 떡 맺힌 거 보셨습니까? 아, 의원님? 제가 지금 그 최상목 편을 들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아우, 이거 조심스럽네요. 그러면은 바로 최상목 떡 맺히는 거 보셨어요, 의원님? 오늘 병주 가가지고 언어 하나 신이 나 있어요 지금 의원님. 예, 참 한가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왜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탄핵을 하라고 함에도 지도부에서 안 하냐? 조금 뜸을 들이고 있는가? 저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시원하겠죠. 탄핵을 해버리면 저렇게 깐족대는데 약을 올리면 한 대 때려주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고 시원한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저기를 탄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기다립니까? 이주호. 이주호 장관. 뉴라이트라고 좀 얘기 좀 뭐 분류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통일부 장관, 통일을 방해했던 통일부 장관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2의 국방부나 다름없는 통일부에 여기로 바톤이 넘어갈 텐데 뭐가 개선되는 게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은 도대체 왜 탄핵을 했느냐라는 것이 그냥 그 순간 시원한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해서 그것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지도부의 고민은 그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각에서 보면은 현 내각에 쓸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딱 하나 아 이거 좋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조금 그래도 조태열 장관 저기가 조금은 나은 편 아닙니까? 보여주세요. 예. 예 예. 근데 조태열 저 장관이 아마 부친이 그 조지훈 시인이 있죠 지주조론을 쓰셨던 아마 그분의 그 아들답게 그래도 저 중에서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옛날 그래픽이라서 박성재 법무장관은 지금 현재 그 탄핵권이 넘어가 있죠. 예. 예. 그 제가 좀 약간 수정을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다 차례로 제거해야 조태열 장관한테 갈 텐데 그걸 계속 좀 탄핵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네. 라인업 조금 레전드다, 지도부의 진짜. 입장도 좀 고민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그 법률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예. 내일 최상목 부총리를 추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그 고발된 것이 직무유기, 예. 임명 절차 같은 걸 거부했던 거 직무유기가 있고 경호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할 때 그걸 만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묵인했던 것이 그 방조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죄. 방조 예. 내지는 뭐 직무유기 뭐 둘 다 예. 가능을 이를 예. 텐데 두 개가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뇌물 특가법 뇌물죄 특경법상의 공갈죄로 아, 뇌물이라 하면 예, 어떤 고발하려고 걸 합니다. 얘기합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비서관을 했는데 예. 안용범 경제수석을 도와서 예. 뇌물을 그 받아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기업들을 쪼아대면서 미르재단. 예, 예. 470억인가를 수금할 때 그 어떤 행동대장을 했던 사람이 그 최상목 경제비서관입니다. 공소시효는 살아 있다. 예. 아하. 왜 그러냐면 특가법이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예. 뇌물죄가. 예. 특경법도 징역 5년 이상이라 그 또 무기까지 있어서 공소시효가 15년이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최상목 저 사람 처벌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 물론 윤석열 검찰이 기소를 안 했는데 뒤늦게 해도 되느냐? 안종범이라는 사람은 직권남용 그다음에 그 강요죄만 적용했는데 더 높은 죄를 적용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텐데 예. 윤석열 검찰이 하는 일을 우리가 왜 존중을 합니까? 항상 조작질에 능했던 검찰인데 그래서 그거 다 필요 없고 별도로 한다. 정말 그 법대로 그때 처벌을 받았어야 했는데 처벌 안 받고 빠져나갔던 최상목을 내일 특경법 그 공갈 특가법 뇌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고 그러게 되면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형을 깎아줘도 장량감경을 해도 5년 이상이라 집행유예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탄핵을 하면 집으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집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교도소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법률위원회의 임무고 내일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 시원함, 범죄자에 대한 응징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할 테니까 민주당 지도부한테 왜 탄핵 안 하냐고 너무 타박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압박이 상당하죠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왜 예, 뭐하냐. 왜 안 하냐. 예. 그런데 월요일에 국회의원들도 그걸 못 참고 근데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 월요일에 만약에 헌재에서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가 기각이 되면 예, 한덕수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권한 대행이 즉각 바뀌는 거죠 한덕수로. 예, 그렇습니다. 예. 끔찍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어찌 됐건 최상목은 다시 부총리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월요일자로. 아유 떡매 못 쳐서 아. 어떻게? 그래서 탄핵 일정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뭐 변동이 있을지는 아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오늘 월요일에 그 선고를 내린다는 오늘 뉴스가 또 변수가 되겠네요.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예. 그 결과를 또 봐야 되는 예, 상황도 저는 있는 그럴 거고.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 그래서 탄핵보다 더 강력한 교도소행을 음. 추진할 예정이에요. 개인적인 민원은 나중에 이거 법을 좀 진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을 좀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만취 운전자가 음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차 안에 나머지 4명이 또 지인들이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같이 술을 마셨는데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다 이제 사고 내고 적발이 된 거예요. 근데 경찰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너 술 좀 덜 마신 것 같으니까 너가 운전해서 가라라고 보내주는 느낌이에요. 완벽한 대리 기사가 와서 이 예.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좀 아 예. 비유가 아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뒷자리에 술 더 취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운전자를 바꿔도 내쫓고 또 바꿔주기가 튀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예. 그래서 요거를 법적으로 나중에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미국처럼 생각을 해보면 미국처럼 뭐 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부통령. 그 의회 쪽으로 그 어떤
거기는 부통령이 상원의장 아닙니까? 예. 이런 것처럼 사실 그 부통령은 상원의장, 러닝메이트 하원의장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맞아요. 국회의장에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요. 직무대행권을 차라리. 맡긴다든가 예, 맞아요. 이런 것도 한 선출직이다.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부통령 제도가 없어서 이제 좀 예. 그런데 미국은 유고시에 이제 부통령이 하니까. 예. 그리고 그- 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헌법재판소 그 자체는 없는데 헌법상 의무가 명백한 경우, 특히 헌재가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이런 경우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 위헌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법률적인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해 버린 자니까 직무유기죠. 예, 직무유기가 된다고 봐야겠죠. 예, 사실은 최성목 대행은 나중에 직무유기로 정말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도 아닙니다. 지금 저 그냥 뇌물죄로 처벌받게 하는 아, 게 예, 목표입니다. 내일은 뇌물죄로 하신다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은별님은 예, 퇴근이 좀 즐겁지 않다. 예, 이렇게 퇴근길 얘기를 해주셨고, 조한리님은 예, 요즘 잠도 못 자고 손에 일이 안 잡힌다. 아,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산수백님은 헌재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큰 상처를 지금 남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잔나비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예, 창피하지도 않냐? 왜 거기가 있냐? 예,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도 뭐 최상모 권한대행이 그래도 그 자리에는 있었으니까 나중에 어제 그 퍼스널 컬러 진단했거든요. 그 감옥 가면은 옷이라도 그 색깔 맞춰주십시오. 네. 너무 잘. 박수환 씨는 예 아무튼 최상목 대행을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싫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예, 정리를 또 발생 뉴스 기준으로 해봤고요. 저희 4명이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윤택 의원 고생 많으셨고, 예, 곽수환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도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